원피스가 주는 인생교훈 탑 13. 원피스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 20주년이 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만화는 오다 센세가 세간의 사건, 인물 등을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대해 자연스럽게 녹여 만들었습니다. 원피스로 인해 기억에 남는 캐릭터, 대사, 노래 등등 대부분 하나쯤은 있을 것이며 우리 삶 속에 원피스는 생각보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생각보다 어두운 주제와 관련된 더 깊은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가갔고 만화나 애니에서 보면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시청자에게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교훈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원피스에서는 모두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꿈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선택을 해 꿈에 달성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죠. 누군가는 해적이 꿈꾸는 시대를 비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해적이 꿈꾸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쉬운 길로 꿈을 이루려고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대부분 비열한 방법을 택한 자는 결국 실패하고 영원히 사기꾼으로 기억되죠. 루피 및 조로와 같은 사람들은 역경을 이기고 결과를 냈을 때 노력, 인내 및 희망적인 존재로 기억되고 존경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즉 자신의 목표를 쫓는 방식이 중요하며 비열한 방법으로 꿈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꿈을 이룰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현실에서도 쉬운 길을 택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사기꾼 빼고 아무도 없죠. 2.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어도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원피스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피는 원피스의 위치를 1도 모른 채 하나하나 동료를 모으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목표를 선언하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실행력이죠. 안 그러면 그냥 그것은 단지 침대에서 꾸는 꿈일 뿐이며 변명하거나 계속 미루면 목표에 점점 더 멀어질 뿐이죠. 3. 꿈을 포기하지 마라. 베라미에게 죽도록 터지고 난 후 굴욕감을 안고 루피와 조로는 술집을 나오면서 티치를 만납니다. 그때 티치가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라고 말하죠. 압도적인 패배 후에 사람은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티치의 개입으로 인해 루피의 목표가 더 활성화되어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저렇게 말해주는 게 어떨까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오다 센세께서는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 시대 사람들을 위해 한 말로 보입니다. 4.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 루피와 동료들의 티키타카 유대감과 할아버지와 에이스 그리고 루피의 스토리는 우정, 가족애를 움직이는 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원피스는 팬들에게 외모와 출신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무모하고 무지성 행동에 친구들은 그래도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 끈끈한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5. 영웅은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영웅 애니메이션이 있는가 반면 원피스 루피는 여러 번을 패배하고 그 후 배움으로써 다음 전투를 위해 스스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의 실패를 안 한 사람과 여러 번의 실패를 한 사람의 깨달음은 정말 다르다. 패배는 자신을 고치고 스스로 개선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지만요. 6.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언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초파의 변신은 귀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괴물 같은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엄청 강해지죠. 그 전에 초파의 귀여운 모습과 착한 모습만 계속 보다가 초파의 몬스터 포인트로 그 안에 잠재된 힘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모두 다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현실에서도 겉모습만 판단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7. 오늘의 적이 내일이면 친구가 될 수 있다. 크로커다일 밑에서 일하고 있던 로빈은 루피의 적이었지만 로빈이 처음에 루피를 도와주고 그 후 루피가 로빈을 도와주어서 서로 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떠날 때 루피의 배에 오르자 루피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서로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 동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죠. 8.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해라.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잃고 루피는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징베가 루피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해 루피는 손가락을 세면서 자신의 동료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는데 신경 써서 안타깝죠. 모두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 아니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에 더욱더 신경 쓰는 건 어떨까요? 9.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이반 코프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말을 하든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가치관이죠.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정말 리스펙했죠. 10. 차별은 심각한 문제이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피셔 타이거의 죽음은 원피스의 가장 슬픈 죽음 중 하나이며 어인섬에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동료 어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죠. 피셔 타이거는 과거에 인간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까지 돌보았습니다. 피셔 타이거의 꿈은 어인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후반에는 피셔 타이거는 사람의 군에 의해 사살되었고 하지만 인간의 피를 결국 거부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소원은 루피와 어인들의 합작으로 결국 이루어졌죠. 우리의 현실처럼 차별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차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오다 센세께서 전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11.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 원피스 명장면에서는 이 장면은 빠질 수가 없는데 로빈이 루피와 동료들에게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대사 부금 연출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답답했던 로빈의 간절한 도움 요청으로 독자들에게 심금을 울렸죠. 그리고 나미가 아론에게 당했을 때 루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루피는 당연하다며 아론을 좁혀러 가는 것도 멋있었습니다. 우리 현실 세상은 각박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서로 미안해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12.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루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과신, 무모함, 성급한 특성은 친구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심지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루피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에게 절대 굴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미를 보호하기 위해 아론에게 맞서려는 루피의 의지, 하치의 복수를 위해 철룡인과 싸우고 심지어 상디를 되찾기 위해 구사왕 빅맘과 대결하고 그리고 모모노스케한테 카이도를 물게 지시하고 너를 문 것은 사왕이라며 더 이상 무엇이 두렵냐며 마르레 모모를 일깨워줬죠. 즉 강한 자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13.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로저가 동료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가프에게 곧 태어날 아이를 부탁하면서 한 말입니다. 에이스는 그동안 로저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로저의 자식에 대해 물으며 악마의 아들이라며 태어나면은 안 된다며 비판을 해서 더욱더 꽁꽁 숨겼죠. 그래서 에이스의 삶은 난 태어나도 되는 것이었을까의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 편에서 레베카라는 공주가 있는데 그녀의 외할아버지 리쿠 3세가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계략으로 암군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난 탓에 드레스로자 국민들에게 리쿠 왕가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루피는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부모가 잘못한 걸 왜 그 자식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 현실 세상에서도 범죄자의 딸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에게는 죄가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죄를 애들에게 똑같이 물으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